올해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5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시고 드디어 한류로 인해서 한글이 전 세계에 관심이 되고 특히 한국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훈민정음 창제 58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글이 세계 공용어 1위가 되는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여주에 있는 세종 영릉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세종 리더십 연구소에 왔습니다. 여주대학 교수이자 세종 리더십 연구소장이신 박현모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엊그제 그 여주 네. 시청 관계자분하고 네. 또 문화재단 대표님 네. 또 여러분들하고 영릉을 참배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 참 그날 날씨도 좋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오늘은 특별히 이 굿스테이지 독자들에게도 네. 이런 그 세종대왕의 위대함 네. 또 한글 창제에 관한 앞으로 방향 네. 이런 것을 듣고자 소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 해설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여러 개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동네로 여주로 온 거 한 올해 9년째인데요. 네. 보니까 제가 1년에 거의 한 50여 차례 정도를 이 영릉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특히 기업인들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업인들이 이제 서울에서 적당한 거리에 세종대왕릉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걸으면서 세종 얘기 듣고 또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세종대왕릉이 있는 이곳이 제일 좋은 강의실 같아요. 네. 교실보다는 훨씬 더 세종 얘기를 나누기 좋고 네. 훨씬 더 사람들이 가깝게 세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종은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화폐에도 세종이 들어가 있지만 네. 광화문에 세종 동상이 서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너무 위대하고 너무 훌륭한 분이라 네. 존경은 하는데 네. 이것이 생활화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네. 특히 그 세종대왕의 백성을 네. 사랑하는 애민정신 네.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었더라면 네. 오늘날에 이런 갈등이 있을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세종의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세종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애민이란 차원도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거가 여민인 것 같아요. 여민. 우리 여민락이라는 그렇죠. 음악도 음악도 있지만, 있지. 예. 그러니까 왕이 돼서 백성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왕이지만 나를 추대한 사람이 저 백성이다. 네. 세종시로 보면 원래 왕도 없고 신하도 없었다. 그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뭘 하려고 그랬더니 혼란스러워져서 수령을 추대하고 왕을 추대했다. 국왕 추대설을 얘기합니다. 세종께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서양의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뭐 사회계약론에 와서에 나오는 얘기를 이미 1400년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제 그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한 사람도 저 백성들이고 또 그 하늘이 저 백성을 낳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시행하는 거 이게 이제 왕의 역할이다라고 네. 보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말로서는 뭐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백성들한테 삶의 그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장차 위민에서 여민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훈민정 칸타타를 만들면서 세종에 대한 걸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고 또 다른 세종에 관련된 분들도
세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세종실록을 지금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도 사실은 세종실록 강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로 세종 연구가 23년째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세종실록이 뭐 옆에 여기 있습니다만 이런 책이 총 19권이에요. 예. 그래서 제 32년간 기록들을 상세히 이제 기록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통독하는데 이게 한 1800페이지거든요. 예. 번역본으로 해서 꼬박해도 한 6개월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혼자만 읽기는 너무 아까워서 네. 읽은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팀을 짜서 격주로 세종실록을 강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맨 처음 반응이 뭐냐면 이게 과연 600년 전 일이냐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사람 살아가는 그런 그 흐름이라든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지도자의 그런 중요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 600년 전 일이 아니고 엊그제 신문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되게 기업인들이 많아요. 뭐 원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기업인들은 그 세종이 했던 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표현하자면 what은 다르지만 네. how는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훨씬 낫다. 네. 그래서 세종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따라서 하고 저런 부분은 이렇게 나한테 감안해서 배워서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그 어려운 시기에 세종이 했던 방식에서 많이 힘을 얻고 그 방법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종 때도 뭐 기아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은 발명 개혁의 단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 표현에 따르면 내가 왕위에 있은 뒤로 한 번도 흉년 아닌 애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네. 실제로 매번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뭐 자기 지역 못 사니까 이렇게 강원도에 대기근이 들면 경기도로 충청도로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그 시기가 특히 세종 초년에 이제 한 번 있었고 네. 세종 19년에 이제 병진 대기근이라고 네. 제 18, 19년에 크게 있는데 그때 이제 세종의 그런 그 백성과 더불어 하는 정치라든가 또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먹는 문제 해결 이게 돋보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귀화를 해봐요. 귀화를 해옵니까? 네, 실록을 보면 23명이 한꺼번에 귀화를 하는데 그 변삼보라라는 사람이 왜 일본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일본은 지금 대기근으로 먹고 살 게 없는데 조선에는 어진 임금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도망강 건너편에 여진족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때 SNS도 없었는데 소문이 다 퍼졌군요. 그렇죠. 먹는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네. 집단적으로 귀화해서 우리나라에 네. 조선에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오늘이 이제 세종 제위 7년째 기록이거든요. 예. 그때 그 6년에 명나라 영락제가 사망을 해요. 예. 그래서 영락제 사망 이후에 1년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조선에 귀화를 해가는데 옛날엔 요동 지역이 조선 땅이었다. 예. 그래서 한때 거의 중화가 될 뻔했다 그랬어요. 예. 중국의 그 사신들의 얘기입니다. 그때 중화란 것 일종의 뭐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선의 어진 임금 노릇에서 많이 귀화하면 큰일 난다. 우리 영락제 사망 이후에 그 부끄러운 일, 뭐 집단 순장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조선에 들어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는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는 이게 세종 시대의 그런 그 현상이 좋은 정치 현상이 국내뿐만 아니고 일종의 국제적 현상이었구나. 그런 걸 이번에 발견하였습니다. 그 국제적 현상 중에 하나에 우리가 지금 그 영령에 들어가다 보면 초기에 그 과학 전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좀 그 일본의 세종 때 만들어진 문헌이 일본에 많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러 갔다가 그 책을 저기 있는데 지금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책을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일본의 동경대 교수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일본 그렇죠. 네. 일본에만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 과학 기술의 성과를
다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어허. 정리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종 제위 기간이 1418년부터 1450년까지 네. 32년 아닙니까? 네. 그 시기를 전 세계 과학기사를 쫙 단층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나온 것은 뭐 있고 가로 열고 C 차이나라고 써놨고 차이나. 치국이는 한자로 치국이 쓰고 가로 열고 K 써놨어요. K 써놨어요? 예. 오호. 저기는 향약 집성반도 K 써놨어요. 어. 그러니까 K만 쭉 모아봤더니 예. K가 21개가 있어요. 21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50년까지. 차이나가 4개가 있어요. 예. 근데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아, 그 당시에 그 기록될 만한 예. 발명품이 없었다 이거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 당시 최고 과학기술 명품을 전 세계 것을 뽑았는데 예. 일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거 뭐 그 거대한 중국이 4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21개고요. 21개. 그래서 제가 그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죠. 이걸 이제 외우기 쉽게 하자. 그래서 이제 C, 예. 차이나, 네. 4, C, 4, J, 재팬, 빵. 0, 그다음에 K, 21. 그리고 이제 뭐 인도도 있고 많은 나라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른바 퉁쳐서 퉁쳐서 아더스, 한중일을 제외한 기타 이런 나라들이 다 합해서. 합쳐서 19개예요. 아하. 유럽, 아랍, 인도를 다 합쳐도 19개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2개가 더 많은 거예요. 야, 이게 K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럼요. 한류의 그 그럼요. 원 바탕이 벌써 그래서 저도 그 세종을 줌으로 당겨서 우리 현실에다 바로 이렇게 꼽아버리면 네. 피렌체 르네상스하고 붙여도 연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 보면 구텐베르크 조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네. 3권짜리입니다. 네. 그게 바로 구텐베르크하고 세종 때하고 거의 동시대. 네. 어떤 분은 뭐 1397년에 둘 다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세종은 확실히 태어났지만 네. 구텐베르크 탄생 연도는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요. 어쨌든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양시대, 동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그 문자 혁명이 일어났느냐. 네. 그게 소설로 만든 것인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정말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종 때 그 K21 이른바 그 당시 노벨 과학상이 있다 그러면 네. 47%예요. 우리가 예, K21을 전체 아. 퍼센트 나오면 네, 네. 47%를 독점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이제 학생들 관심이에요. 아까 그 하우라는 그렇죠. 부분. 하우. 또 중요하죠. 하우가 중요하다. 그게 이른바 리더십 과정이죠. 그 세종이 캐스팅의 또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장영실 같은 네, 사람들, 네, 네. 박연 같은 사람들, 이게 사가 끼지 않고 네. 정확하게 인재를 캐스팅하는 그 능력은 또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네, 네.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종 표현에 따르면 사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뽑아 쓰는 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다. 저는 이제 기업의 강의를 이제 많이 이렇게 나가는데 기업 강의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세종의 인재 경영이에요. 아, 인재 경영. 네. 어떻게 인재를 보고 인재관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뽑아서 세종 표현처럼 완전한 인재는 없어요. 네. 우리 황희정승만 해도 스캔들 투성이고 어머니는 강릉의 아버지는 강릉 군수이지만 어머니는 거기 천인이었거든요. 강릉 군수의 얼자라고 돼 있어요. 서자도 네, 아니고. 얼자. 최윤덕 장군 학벌에서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죠. 장영실은 뭐 어머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죠. 신분이나 학벌면에서 볼 때는 지금 같으면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다 써서 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사실 하고 있는 것은 세종의 인재 경영 12분 네, 12분. 영어로 하면 12 레슨스가 될 텐데 네, 네. 세종에서도 인재관, 인재 선발, 인재 교육, 배치 이걸 12개로 사자성어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올리는 것가 있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부대가 막 계속 낙하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훨씬 못하죠. 예, 그 다음에 검증을 했다고는 하나 네, 네. 요즘은 또 뭐
미투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거 하면 뭐 네. 날려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능력은 사라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저울에만 맞추는 그런 또 그렇죠. 역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세종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네. 문자 창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과학 정신이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뭘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 역사를 세종 이전과 아, 이후로 갈린다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포 세종이 있고 세종 애프터. 이후가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세종 이후로 달라진 게 딱 영토죠. 아,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한반도의 영역을 확정한 게 세종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려 때만 해도 원산만 해서 청천강 이북은 여진족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곳이었는데 제가 이른바 세종의 백두산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네. 학생들한테 백두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거고 뭐 두 번째는 이제 문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세계 어디에도 가장 뛰어난 그 문자를 만들고 그게 이제 문자에서 대개가 문자를 만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또 만든 날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는 또 가장 과학적이고 만든 사람이 뚜렷하게 있고 그렇죠. 반포한 날이 뚜렷하게 있는 거는 네.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한글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대한 왕, 네. 이 탁월한 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것이 많이 굴절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그걸 왜곡하는 분들이 있죠. 네. 이 아무개 교수라는 분은 세종에 대해서 이제 뭐 노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 실록에 은거해서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걸 다 논박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일단 뭐 이렇게 그렇다들 하면 다 그걸 세종도 그러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첫 네. 번째.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은 계속 추격을 해서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서 이렇게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따라가서 성장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앞을 살아보고 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보고 세종은 과거를 보되 좌우 사람이 물어보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특히 네. 집현전에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씩 하는데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종의 프로젝트 하나가 뭐냐면 고려사 프로젝트예요. 네. 이미 태조 때 고려사는 만들었지만 세종이 전면 다시 만들어요. 아,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거사직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쓰지 않고 이제 정도전 등이 필요한 관점으로 고려사를 바꿨다 왜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세종이 즉위한 다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2년간 계속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왜 고려사를 오랫동안 하셨나 싶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뿌리가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왔는지를 그 수많은 이야기를 알리는 거예요. 네. 일하는 사람에게도 알리고 백성에게도 알리고 유명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밀세라는 그렇죠. 또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고 그 속에서 자긍심을 끌어내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거 하나가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뜻을 모으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뭐 하나만 더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뭐냐면 세종 때 만들었던 유명한 치평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치국평천하에 줄여서 치평인데요. 치국은 국내 정치에 좋은 사례를 뽑고 평천하는 대외관계에서의 성공하고 좋은 배울 점을 뽑아온 것입니다. 네.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책이 구격본 54권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검토하고 그 중에서 한국인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치평요람 속 한국인 이야기를 제가 뽑아서 번역을 했더니 5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0페이지 됩니다. 네. 저는 그거 보고 세종 의도를 알았어요. 역사 속에 배울 만한 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해서
배울 것을 많은 스토리를 뽑아서 그걸 읽고 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한 것인데요. 저는 그 천여 개의 세종이 뽑아놓은 지평연합석 한국인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할 게 이거구나. 네. 서양 탈무드를 얘기하는데 한국인의 탈무드 같은 걸 잘 만들어서 만화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K 그렇죠. 컨텐츠랄까 탈무드. 예. 그런 부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이 부족해서 서구 모방을 하면서 이만큼 근대화에 왔고, 근대화돼서 네. 이제는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갔고, 네. 이제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주도성이 필요한데, 네. 제일 문제가 가까이 있는 일제 36년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가 왜곡되고 또 너무 이렇게 침화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세종을 통해서 다시 자긍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가 뉴노멀을 가져가는 그러한 주도력이 세종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세종대왕 합창단을 만들어서 네. 한글을 노래하자, 네.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네. 하는 운동을 펼칠 텐데 네.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그런 세종 읽기 그럴까? 네. 옛날에 뭐 문화유산 답사기가 또 어마한 네. 풍향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세종 다시 보기, 네. 세종 르네상스 네. 이런 의희들이 좀 많이 회자돼서 네. 하는데 우선은 이 세종 영릉에 오는 네. 참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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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등학생 유치원 졸업하면 또 유치원 가기 전에 입학을 하면 네. 저기 어디 승진을 하면 네. 여기 와서 네, 네. 세종대왕님의 그 위대한 탁월한 리더십을 받고 또 기도 받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 국군 묘지만 네. 정치가들이 많이 네, 가고 네. 실제로는 우리가 거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 백성들이나 학생들이나 특히 아까 말씀한 청소년들은 네. 이 세종 영릉에 와서 네. 네. 같이 또 좀 워크숍도 하고 맞습니다. 또 참배 문화를 새로운 참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마지막으로 좋은 우리 말씀이십니다. 굿스테이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새해에는 확 좀 이제 더 많이 퍼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청소년들한테 네. 이제 많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여주대학에 와서 이제 세 보니까 한 16,700명한테 세종을 가르쳤더라고요. 세종에 대한 한 학기를 예. 한 시간 한 게 아니고 한 학기를 15주를 가르친 거예요. 네, 시험도 네. 보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마 세종께서 너 참 그거 잘했다. 근데 그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잘 몰랐던 세종이라 그러죠, 다. 몰랐던 대부분이 세종. 그렇죠. 네. 대부분이 정말 처음 듣습니다. 네. 한글 창제가 단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여자 의사 제도를 만들고 또 막 추국이 만들 때 이런 얘기 다양한 스토리들 듣고 애들이 굉장히 감동하고요. 네.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걸 네.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굿스테이지에서도 청소년들한테 특히 해외에 있는 그런 많은 제외 동포 자녀들 네, 네. 좀 많이 알려져서 뭐 올해부터는 좀 사실 저희가 좀 하나 중요한 거 세종 리더십 실천사례 공모전을 올해도 해요. 예,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부터는 해외에 있는 동포 자녀들도 참여시키려고 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좀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네. 바로 영릉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참배하고 것 같아요. 네, 네. 한글을 만든 위대하신 세종대왕에 먼저 인사하고 경배드리고 네, 참배하면 네.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네. 관광 코스도 만들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네. 저부터라도 네. 자주 교수님 찾아뵙고 네. 또 영릉의 많은 우리 예술가들도 네. 참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대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